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리언어스 7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7화가 공개되고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죠. 이게 진짜 야단이 났다. 7화는 이러면 안 돼요. 7화는 이러면 안 돼요. 한 편 남았잖아요. 사실 이번 화의 내용이 한 3화나 4화 정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뒤로 5, 6, 7, 8 이야기가 쫙 뒤로 몰아갈 텐데, 아니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서 남은 한 편에 마무리를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거의 무조건 시즌2가 확정돼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시킨 거겠죠. 차라리 스토리 이렇게 갈 거였으면 이번 화에라도 뭔가 좀 진전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로가 침입할 때도 그냥 그렇게 어설프게 침입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뭐 미사일 막 쏴서 그 섬 아예 초토화 시켰어야죠. 건물 다 부셔져가지고 에이리언들 다 방생되고 아사리판이 나서 막 서로 싸우고, 그런 거를 8화에 정리를 시키면서 엔딩을 지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드라마들이 시즌1을 왜 이렇게 날려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7화에서는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진행돼요. 웬디랑 허밋이랑 탈출하는 이야기, 그리고 슬라이틀리랑 스미랑 모로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 그리고 컷이랑 카발리어가 다시 네버랜드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수습해가는 과정, 이렇게 총 3개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거든요. 진짜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렇다고 너무 또 비판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웬디네 이야기부터 좀 해보자면, 정말 가장 걱정하던 전개가 펼쳐졌어요. 제발 웬디랑 제노모프랑 편먹지 말아라 라고 기도를 하면서 봤는데, 끝끝내 결국에는 그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웬디가 제노모프 머리 쓰다듬을 때까지도 저는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계속 저는 사실 그때 허민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계속 속으로 막 꼬리로 오빠 찔러, 꼬리로 저거 잘라 막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림없었죠. 근데 또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가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최악의 전개는 웬디랑 제노모프랑 편을 먹고 다른 제노모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에이리언들이랑 대립하는 관계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진짜 최악의 전개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최악이 있었습니다. 웬디의 표적이 우리였어요. 인간이었어요. 휴먼. 아니 이게 그리고 웬디뿐만이 아니고 웬디 친구들이 싹 다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닙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형 집어 던졌다고 사람 턱을 잡아 뜯어버리잖아요. 닙스가 얼마 전에 그 눈깔이 자기한테 이렇게 달려들었다고 충격 먹어서 약간 정신질환 온 친구 아닌가요? 그 정도로 잔인하거나 뭔가 징그러운 거에 대한 면역이 없는 친구인데 사람 턱을 손가락 2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뜯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제노모프가 중간에 웬디가 또르륵 해가지고 사람들 다 썰 때 막 박수치기 직전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갑자기 피에 굶주린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갑자기 근래에 이 며칠 사이에 생긴 병이 아니고 그냥 이 닙스라는 개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런 질환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뭐 생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물건 좀 뺏겼다고 사람 턱을 잡아 쥐어 뜯는 아이를 전 본 적이 없고, 그런 비슷한 일도 경험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보면서 생각 든 게, 어쩌면 하이브리드 제조 과정의 필수 조건이 전두엽이 좀 손상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다 사이코만 모아놨어요. 뭐 웬디도 지 손에 그냥 피 안 묻혔을 뿐이지 살인 청부를 한 거잖아요. 또르륵 이지랄 해가지고 청부를 해서 수십 명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로봇이면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지금 터미네이터보다 많이 죽였거든요. 웬디가 사람을. 그럼 진짜 괴물은 웬디가 맞는 거지 않나? 그래놓고 그 오빠가 닙스한테 테이저건 쏴서 저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빠한테 화를 내죠. 만약에 걔가 허밋 아니고 딴 애였으면 목 뽑았을 거예요. 척추째로. 그냥 28년 후에 보면 사람 머리통 그 척추째로 이렇게 뽑아버리는 그 괴물 있잖아요. 뭐 삼손이었나 뭐 걔처럼 그냥 뽑았을 거예요. 웬디가. 오빠라 다행히 살아남은 건데, 그러니까 애가 지금 사리 분별이 아예 안 되는 상태로 보여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웬디가 사람을 동족이라고 생각 안 할 수는 있어요.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12살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뭐 10대 초반이에요. 10대 초반인데 내 친구가 내 눈앞에서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개구리라고 생각해봐요. 내 친구가 개구리 턱을 잡고 힘으로 그걸 악력으로 잡아 뜯었어요. 내 눈앞에서. 그래서 내 오빠가 야 너 뭐해? 이러고 걔를 말렸어요. 근데 내가 오빠한테 왜 말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거는 뭐 감독이 말하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감독이 말하려는 게 인간의 탐욕, 욕심, 뭐
잔악성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나쁜 건 인간이다를 말하고 싶은 거면 이딴 식으로 연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 상황이. 뭐 웬디가 그 섬 안에서 뭐 지난 한 10년 동안 고문당해온 거면 모르겠어. 친구들하고 다 같이 잘근잘근 고문을 당한 10년의 세월이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귀빈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놓고 갑자기 뭐 인간을 동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동족이 아니더라도 웬디가 인간을 뭐 개구리, 양서류, 뭐 쥐, 햄스터 같은 존재로만 본다고 쳐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잡아 찢어 죽일 수가 있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러면 이건 인간이 나쁜 게 아니고 웬디가 그냥 아예 나쁜 거 아닌가? 웬디랑 닙스가 이게 보통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얘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나쁜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얘네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고어 영화도 좋아하고 공포 영화도 좋아하고 잔인한 거 잘 보는데도 그들의 그 잔혹성에 아주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감성이 달라서 그런 연출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말 너무너무 의아한 연출이었습니다. 이번 그 연출은. 만약에 이거 뭐 카발리어가 오빠 건드려가지고 오빠 죽인다? 와 그러면 뭐 진짜 저 웬디라는 애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지 전 감도 안 잡혀요. 그냥 조금 기분 나쁘게만 했을 뿐인데 벌써 한 20명? 20명 가까이 죽였잖아요. 크게 뭐 거슬리게 한 것도 아니야. 때린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랑 생각이 조금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 20명을 지금 죽였어요. 근데 웬디의 측근을 건드렸다?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앙이에요 그건. 지금 인간들 입장에서는 제노모프를 회유해서 저 새끼들 지금 잡아 죽여야 되거든요. 이제는 약간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웬디랑 제노모프가 뭐 어떻게 할까, 닙스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걸 걱정할 게 아니고 이제는 명확하게 편을 갈라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과 인외 종족 저들 그냥 뭐 악당들이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저 악당들을 지금 우리가 해치워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이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상 웬디는 그 제노모프의 고목격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노모프는 사실 허밋한테 나온 거예요. 개패로 키운 애고 그러니까 낳은 사람은 허밋이죠. 아빠라고 해야 될지 엄마라고 해야 될지. 그 제노모프의 부모는 사실 허밋이에요. 그리고 웬디가 소통하는 걸 보고 어느 정도 메커니즘은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거 사실 그냥 커다란 스피커 하나랑 슈퍼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제노모프를 지금 교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 개체가 뭐든지 상관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웬디는 사실 뭐 그냥 로봇이잖아요. 쇳덩어리잖아요. 사람 피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쇳덩어리인 거니까 제노모프는 그런 거에 대한 편견도 없는 애인 거예요. 뭐 포크레인이 됐든 방앗개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냥 그 소리만 낸다면 길들일 수 있다는 걸 웬디가 증명해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허밋과 그런 스피커를 활용해서 우리도 빨리 제노모프를 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슬라이틀리랑 스미 이 두 사람이 모로를 만나러 가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번 리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슬라이틀리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친구의 행동이 말도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이번에 아연 실색하면서 봤습니다. 아무리 로보트라지만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지 뻔뻔함이 제가 봤을 때 한계치를 지금 넘어갔어요. 그 밥 먹일 때 있잖아요. 그 뒤에 상황을 보면 슬라이틀리 얜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 얼굴에 페이스허거가 씌이고 나서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대충은 짐작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면 중간에 그 체스트버스터 나와가지고 뚫고 갔을 때 전혀 놀라지 않거든요. 스미만 해도 막 놀라 자빠지잖아요. 근데 슬라이틀린 그런 내색을 안 비쳤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짐작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누굴 보여주려 그런 건지 페이스허거 들쳐서 뭐 밥 먹이고 뭐 그런 행동을 합니다. 진짜 이거는 선 넘었습니다. 악당이 뭐 달리 악당인가요? 저기 악당이지. 반면에 스미는 저번 주부터 조금 호감작이 됐는지 이번 주에도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름도 외웠잖아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스민 저한테 흑인이었어요. 근데 7화가 되니까 이제 제가 이름까지 인지하게 된 정도로 호감이 올라온 친구죠. 스미는. 이제는 스미가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저는 스며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스미가 이 흉악한 로봇들 사이에서 어서 빠져나와서 사람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난화에 풀렸던 떡밥 중에 컷시의 음모론이 있잖아요. 컷시가 모호한 표정으로 뭔가 사건을 주도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 화에 또 보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저번 화에 컷시한테 그런 연출을 넣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왜냐면 5화에 탱 있잖아요. 그 친구도 사실 그냥 그렇게 소모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서사가 탄탄한 인물이었거든요. 그 5편에 나왔던 마지노선의 승무원들 중에 제 생각에 탱의 서사가 가장 강했어요. 모로를 제외하고는. 근데 결국에 탱은 그렇게 죽어버렸죠. 그리고 걔가 했던 그 많은 이상한 행동들이 그냥 단순히 관객한테 눈속임을 주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린 알게 됐잖아요. 그냥 탱의 행동들은 다 그냥 의미 없던 행동들이었어요. 탱이 무언가 음모를 꾸민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속임수였던 거죠. 그것처럼 커시의 진화나의 그런 모호한 표정들, 이상한 행동들도 그냥 단순히 뭔가 관객들한테 커시가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그냥 느낌만 주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이제 한 편 남았지만 뭐 깊게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소비되는 그런 장치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쉬운 게 참 많아요. 6화에서도 정말 많이 아쉬웠고 7화에서는 그런 퀄리티적으로나 연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속상한 건 진짜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속상하고요. 이번에 7화 보면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차라리 제목이 에이리언 어스가 아니고 그냥 에이리언 네버랜드 아일랜드 뭐 요 정도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담고 있는 내용이나 재미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에이리언 어스는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를 했고 그러니까 더 실망도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 제목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너무 내용에 비해 제목이 과해서 더 실망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곡성 같은 것도 그것도 막 제목이 만약에 지구 이랬으면은 관객들이 다 엥 할 거 아니에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확 재미가 좀 반감되는 느낌 들지 않아요? 곡성의 제목이 지구, 아니 지구도 아니야, 그냥 한국이라고만 해도 뭔가 곡성 이랬을 때보다 느낌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에이리언 어스도 에이리언 네버랜드 아일랜드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훨씬 더 재밌게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일단 개연성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7화 잘 봤고요. 이제 한 편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웃는 얼굴로 뭐 8화를 제가 틀진 못할 것 같아요. 제 눈은 이제 웃음기가 없어졌고 도끼 눈이 됐습니다. 도끼 눈을 뜨고 8화를 볼 것 같은데 그래도 남은 8화 피날레를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